불이 났거나 응급 환자가 발생하는 등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번호가 있죠. 바로 119입니다. 통계를 보면 119 구급대는 4분에 한 번꼴로 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. 남들이 쉴 때 더 바쁜 그분들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불구덩이든 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물속이든 어디든 달려갑니다. 하지만 장난 전화나 이유 없는 폭행으로 맥이 풀릴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.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119 대원들의 쉴 틈 없이 바빴던 하루를 밀착 취재했습니다. 서울의 한 소방서. 비상벨이 울리면서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합니다. 도착한 곳은 지하철역. 계단에 남성 한 명이 쓰러져 있습니다. 움직이지 마세요. 어르신, 다른 데는요. 다른 데 아프신데. 다른 데, 다리 같은 데 아픈 데는요. 그렇게 응급처치를 마친 뒤 남성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면 구급대원의 업무는 일단락됩니다. 술을 조금 드신 상태에서 넘어지신 것 같고 크게 중증으로 그렇게 다치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경증인 것 같습니다. 복귀 후 숨 고를 틈도 없이 또 출동입니다. 터미널 화장실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 전화에 바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. 조금만 늦었다면 위험했던 상황. 응급처치 후 병원 이송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여 분. 그렇게 또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. 119 소방대의 근무는 3교대입니다. 뉴스 따라잡기 취재팀이 그중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야간 근무조를 함께 해봤습니다. 차 한잔하고 서로 인사하고 또 오늘 당면 업무에 대한 회의도 좀 하고 업무하던 와중에 언제 어느 때든지 이제 현장 출동을 하는 거죠. 서너 번 출동하고 나니 시간은 밤 11시, 슬슬 허기가 지는 시간입니다. 하지만 언제 또 출동할지 몰라 야식 메뉴는 늘 컵라면입니다. 특성상 출동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처럼 쉬지 못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드시다가 출동 같은 거 걸리면 그냥 먹다가도 그냥 뛰어가셔야 되죠. 네. 구조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면 내 몸 다치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인대를 다쳤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명 구조를 하다가 어떤 자세 불안정으로 인해 가지고 허리를 삐끗해서 다쳤다든지 그런 것들이 애를 많이 먹이죠. 부상을 당해도 편하게 쉴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. 동료가 그 몫을 또 해야 되니까 두 배의 일을 해야 되니까. 어느새 새벽 1시 반. 또다시 출동입니다. 현관문이 잠겼다는 신고를 받고 한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경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. 여기 사시는 분하고 이혼한 남편이에요. 이혼한 남편인데 문 닫아야겠죠. 어려워게. 선생님,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따고 들어갈 거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니까요. 술에 취한 남성의 요구는 가족들이 보고 싶으니 잠겨있는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. 나가자. 대화할 선생님, 아까 저희가 그랬잖아요. 애들 확인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? 저희가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? 그렇게 매일매일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. 이거는 소방 업무가 아니다. 이런 하찮은 것 때문에 아니다. 그런 게 아니고 요즘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. 동이틀 무렵이 되면 화재 신고가 늘어납니다. 한 가게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 전화에 또 바로 출동입니다. 불은 쉽게 진압됐지만 작은 불도 얕잡을 수 없습니다. 작은 불가 우습게 생각했다가 크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후로도 크고 작은 화재 신고가 이어졌습니다. 누군가 쓰레기를 태운 것을 화재로 오인한 겁니다. 큰 화재가 없었더라도 그 신고한 사람이 왜 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최초 신고하실 때는 쓰레기가 탔다든지 다른 연기가 났다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사후에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없어지더라도 우리는 현장 출동합니다.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만 이럴 땐 힘이 쭉 빠진다는데요. 미안해요.
불났다고요? 물이야, 씨도 물이야. 뿐만 아닙니다. 이런 요청도 있다는데요. 여기 하수구 핸드폰이 빠졌거든요? 선생님, 저희 핸드폰 빠진 거는 119에서 어떻게 도움 드릴 수가 없어요. 그 중에서도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겁니다. 취재팀이 있을 때 다행히 이런 일이 없었지만 다짜고짜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남성의 영상은 충격을 줬습니다. 술에 취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중 구급대원을 폭행한 건데 이 남성은 결국 구속됐습니다. 그러니까 소방기본법상에는 어떻게 됐든 그 폭행을 당하거나 이제 소방관을 폭행하거나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. 최근 3년간 이 같은 구급대원의 폭행 사건을 살펴보니 무려 369건, 사흘에 한 번꼴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. 그중엔 음주 폭행이 90%를 넘었습니다. 대부분 다 따라주시는데 간혹 몇 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성도 높이시고 그런 거 있는데 다 감수하고 하죠. 스트레스는 어디나 다 있어요. 이곳저곳 밤새 현장을 뛰어다니다 보니 어느새 날이 훤히 밝아옵니다. 그렇게 고단했던 업무가 끝이 납니다. 모처럼 온 가족이 모였던 지난 설 연휴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119 소방대원들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